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나거한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리뷰에 앞서가지고 글 하나 보도록 하죠. 2012년도 2월달 글입니다. 지금도 이게 해제되는 글인데 일본의 한 네티즌이 올렸고 니트자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아마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저놈은 니트니까 파견직이니까 라는 식으로 바보 취급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그렇게 된 건 자기 책임이다, 응석이다, 쓰레기다 라는 식으로 마구 두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죠. 노력이 부족해서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군요. 멋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된다든가 그렇게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 왔지만 그런 허경의 대가는 전부 자국, 나아가서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생활로 되돌아올 거다. 그런 걸 국민은 물론이고 위정자조차 알아채지 못한다. 지금 내버려 두고 있죠. 우리 사회는. 결국은 전부 자국, 나아가서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생활로 되돌아올 거다. 일단 대한민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산부인과가 타격을 받았고 산후조리원도 많이 없어졌고 일식장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올라왔어요.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우리가 전개될 흐름이죠. 일본은 이미 겪었던 거고. 자, 원래였으면 부탁을 해서라도 20에서 40대는 안정고용으로 전원이 일하게 해드려서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들도 최저 2명 이상 가능하다면 3에서 4명은 낳지 않으면 곤란한데도 그 현역 세대가 이제 취업 빙하기 때 일본 세대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최초의 구직조차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 좌절해 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단 좌절하면 2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약자만 바보 취급하면서 방치해왔다. 현역 세대에게 돈에 대한 불안을 주게 되면 그것이 비호나 저출산으로 직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진짜 바보들은 따로 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층들이 취업을 많이 못했고 이제 일부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했고 그리고 고용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급여도 많지 않죠. 하지만 물가는 비싸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가격도 지금 소득 대비하면 너무나도 비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글처럼 비호나 저출산으로 가는 건 당연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진짜 바보들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니트나 파견직 등을 약한 남성이라고 도매급으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이런 인간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걸 크크 이라며 유유 부리던 회사원님들이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에 의한 내수 축소로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 큰 적자로 망한다. 그리고 연금도 박살나서 국가채로 붕괴한다. 지금 자신이 이 일본이라는 풍족한 국가에서 풍족한 인프라로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어딘가의 타인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 국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옛날의 위정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두 함께 풍족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 혼자 부자면 돼라는 그런 뻔뻔한 생각은 아무 쓸데없다. 부자가 되려면 서민이
자신과 그 상품을 사줘야 성립되니까 그 서민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책임, 노력 부족이라고 짓거리니까 자신과 그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초인류 기업의 자동차 산업마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도요타 이야기하는가 보네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업이 그 대가로 한 몸에 받고 쓰러질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약자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한 대가는 전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인과응보 이런 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초등학교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내수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20대에 이제 접어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내수시장 작살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장기 저성장. 그런데 벌써 이제 여러 군데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 희망퇴직 115명 정도 되는가 보네요. 연애를 안 하니까 여기가 일단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J, CGV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같은 경우 10분의 1 토막 났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같은 경우도 희망퇴직, 그리고 LG화학도 희망퇴직, JTBC도 희망퇴직,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200여 명 희망퇴직, 현대해상 희망퇴직 80명 정도. 그러니까 결국 수출 베이스가 아니라 내수 위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이제 시작했다니까요. 아직 본게임도 시작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잖아요. 이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가도록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이 청년들을 거의 제가 볼 때는 방치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잘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냥 구직 활동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아예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인 감소, 저출산, 연애도 안 하고 이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는 보험료율이 9%였잖아요. 그거를 15%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수령 시기도 63세에서 68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데도 벌써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본인들이 뭐 좋은 일자리 구했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들도 막상 좋은 일자리 구했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축소되면 기업이 못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고 또 그들을 조롱하면 안 돼요.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는 나았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이분은 뭐 일본을 많이 비판했습니다만은 일본 분인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양반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심한 저출산이 나타나는 게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더 청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들 자기들이 군대 가기 싫다고 고아랑 탈북자를 입대시키려 하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여자 쪽이 아니고 뭐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용역을 맡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초에서는 학도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시에 있는 글 봐도 남자 성인 다음으로 남자 소년병 그 다음에 여자 성인이다. 이게 징집 순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청원도 올라왔었나 봐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시오.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25 당시 학도병 이야기 꺼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남녀 평등 하자면서 요런 거는 또 하기 싫어해갖고 이제 학도병 이야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진짜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성 징집해야죠. 학도병 이야기. 하여튼 어이없다 그 생각이 들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북한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군병력 수가 빵꾸가 나서 여성 징병제가 언급이 되는 건데 이걸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간다고 그때 국방부가 백무청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젠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 억지력이 큰 거예요. 과거에 6.25 같은 경우도 에치슨 선언 그 이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미국 국민의 절반은 북한 침공 시에 미군의 한국 방어를 반대합니다. 미국 고립주의가 심화되고 있죠. 최근에 미국이 하는 형태를 보면 무기만 지원해줘요. 미군이 직접 참전하기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가 했던 발언 한번 보시죠.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상대하기가 끔찍하다며 여러 번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했다. 한 번은 폼페이오 장관이 돕겠다고 나서서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입이 귀에 걸려 그래 두 번째 임기 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오피셜로 나온 거예요. 책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최근에 나온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앞서요. 그리고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봐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 맞대결에서 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여성 징집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남자를 코너로 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낙오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그들과 더불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하면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같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내수기업 있는 분들 지금 뭐 양질의 일자리 구했다. 내수기업에 있는 분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모른다니까요. 구조조정하고 기업 망하고 희망퇴직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수기업들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고 수출기업들이라고 뭐 또 괜찮을까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야 될 건데 지금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면 그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는 많이 안 갈까요? 그러면 결국은 다 공동으로 지금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결코 더불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작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